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강은혜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 개인의 취향과 모발의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 가발로 이 가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고 있는 공감모의 김한솔 대표를 이번 주 화제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최대 리조트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서로 다른 조직의 야망과 배신을 그린 범죄 액션 영화 강릉을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달이면 밤 늦은 시간에도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영화관에서는 옆자리에 함께 앉아 팝콘과 콜라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11월 초부터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와 같은 백신 패스가 활용됩니다.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 시간과 수용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오후 10시까지였던 식당, 카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헬스장은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최가 불가능했던 대규모 행사는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으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열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모두 10명까지 가능하지만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를 고려해 3차 개편이 돼서야 제한을 해제할 예정인데요. 다만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로 운영시간이 완화되지만 2차 개편 때에 규제 완화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에도 마스크는 실내외에서 착용해야 하며 2차 개편 때에 실외 마스크 미착용 여부를 논의한다는 구상입니다. 환경부가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가운데 일부를 항상 열어두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낙동강 하구뚝은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80년대에 설치됐는데 뚝이 물길을 가로막아 녹조가 유발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낙동강 하구뚝 개방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각 한 달씩 4차례에 걸쳐 하구뚝을 개방했는데요. 하구뚝 개방 결과 자취를 감췄던 숭어, 연어, 뱀장어 등 기수어종이 발견되며 생태계 복원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는 구체적인 하구뚝 개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수문 개방의 핵심은 해수 유입에 따른 낙동강 염분 농도 조절입니다. 바닷물이 낙동강 대저수문 이상으로 올라가면 농업용수에 짠물이 섞이며 염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해 낙동강에서 갈라지는 운하천을 정비해 농업용수를 직접 공급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구뚝 수문 일부를 항상 열어두는 방안은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낙동강 하구뚝 상시 개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앞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낙동강 기수역 생태계가 원상태로 회복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첫 발사가 성공적으로 평가되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8월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달 궤도선이 대표적인데요. 스페이스 X로 발사될 예정인 달 궤도선은 내년 말 달 궤도에 도착해 1년간 탐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약 300개 기업이 기술 국산화를 통해 만든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달 궤도선 역시 국내 방산 우주 기업들의 집합 기술력이 적용되는데요. 달 궤도선 본체인 구조체 비행 모델은 항공우주산업이 제작을 맡아 주간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지난해 10월 납품했습니다.
탐색과 분석 등을 위해 궤도선에 함께 실리는 탑재체 6개 중 5개의 개발에도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데요. 국내 한 대기업에서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에 참여했고 광시야 편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등에도 중소기업들이 함께했습니다. 우주 개발에 나선 우리 기업들의 외부 환경도 어느 때보다 긍정적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가입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도 종료되면서 우주 개발의 폭이 더 넓어진 건데요.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40년 1,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우주 산업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감모 대표 김한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탈모를 겪는 이들이 늘고 가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모를 겪는 2030 세대를 위해 세련된 스타일링을 추구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가발 디자이너가 있다. 25년 차 가발 착용자로 가발 착용의 힘든 점을 직접 개선한 고객 맞춤 제품을 추천. 많은 탈모인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는 공감모의 김한솔 대표. 그녀는 머리카락이 부족해 가발을 쓴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기를 바라며 가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고객 상황에 따라 가발을 맞춰주며 가발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하고 있는 공감모의 김한솔 대표를 만나본다. 공감모는 이제 가발이 필요한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면 탈모 사이즈에 맞는 가발을 제작한 후에 이제 가발을 고객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가 제가 느꼈을 때 가장 따뜻한 단어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상호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5년 차 가발을 착용하고 있는 착용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선천적으로 모발이 얇고 곱슬거리는 양털 모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6살 때부터 가발을 부모님이 씌워주셨어요. 근데 가발을 쓰면 가발인 걸 들킬까 하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학교를 다닐 때는 매년 그게 가발 쓴 걸 숨기고 싶은데 매년 학교에 한 번씩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머리를 많이 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진짜 1년에 한 번씩 꼭 학교에서 가발이 벗겨지는 일이 생겼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위축이 들고 주눅이 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자동차과에 이제 입학을 하고 자동차 쪽으로 취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20살이 넘었는데 자꾸 저한테 가발 왜 썼냐고 동료분들이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에게는 진짜 애증의 존재인 가발이 그래도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스에 한번 정면 돌파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발 착용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남들 앞에서 벗겨지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벗겨지는 거는 정말 저는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장난치느냐고 머리를 잡아 당기면 벗겨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벗겨지고 학교에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품 디자인할 때는 이제 크게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요. 일단 내부적인 거는 아무래도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파악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나는 좀 운동을 좋아해 하시면 조금 더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재질로 제작을 하고요. 또 유분이 많은 분이라면 망이 금방 삭기 때문에 좀 튼튼한 내구성 높은 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타일 면이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은 착용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스타일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것을 많이 추구하세요. 스타일적인 면, 근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 모발 같은 경우는 모류의 방향이라고 해서 머리카락이 난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가발의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모류의 방향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 네, 요즘은 제품 자체가 워낙 자연스럽고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공감모음 안에 가장 특별한 점은 제가 착용자이다 보니까 제가 착용을 했을 때 좋았던 부분은 조금 더 좋게끔 만들고 불편했던 부분은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 쓰고 있고요. 또 저희가 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젊은 디자이너 분들이 계세요. 젊은 스타일, 저희의 주 고객층이신 20, 30대, 40대 분들까지의 스타일을 잘 내는 게 저희만의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발을 그거는 이제 고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모자처럼 썼다 벗었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벗겨질 염려가 있어서 좀 제약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영을 해야 된다, 과격한 운동을 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고정식이라고 해서 두피에 달고 한 달 정도를 지내는 그런 방식을 추천드리면 수영도 하실 수 있고 사우나도 가실 수 있고 격한 운동도 다 가능하세요.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발을 세척하는 법. 근데 가발을 옷 같은 것도 사실 세탁을 잘못하면 좋은 옷도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가발을 세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이제 오래 자연스럽고 튼튼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숱이 좀 적다가 제품을 쓰면 갑자기 많아진 모습에 다들 어색해 하세요. 그래서 설레이는 한편 어색함을 느끼는 게 더 크세요. 근데 이것도 적응을 하면 한 2, 3주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가발을 꼭 착용하고 가셔야 되는 정도로 만족감이 높은 제품입니다. 창업을 할 때, 일단 제가 가발 쓴지 모르는 사람들은 가발 사람들 많이 써? 가발 누가 쓴다고 가발 그렇게 해? 미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가발 착용하지 않은 저희 부모님이나 제 친한 친구들은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잘 선택했다고 항상 격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가발 디자이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가 이제 머리 스타일을 내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용 기술을 배우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일을 배웠었습니다. 미용 기술이 먼저 베이스가 돼 있으면 가발에 대한 뭐 부착 방법이나 안에 소재, 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요. 근데 저는 여자이기보다도 착용자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공부는 좀 재미있고 빠르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발 특성상 가발은 머리를 자르는 거는 쉬운데 길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긴 머리 그래서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발을 긴 스타일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 중에 가장 긴 스타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좀 마음이 나는 좀 짧게 바꾸고 싶어 하면 그때는 파마 인모이다 보니까 자르고 파마를 하면 시술로도 금방 스타일 변화가 가능하세요. 근데 만약에 짧게 했다가 긴 머리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새 제품을 맞추셔야 합니다. 일단은 모발로 고민하는 거는 사실 이게 진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만 빠져도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만큼 빠진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이건 진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가발 말고도 사실 시도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모발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다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너무 우울해, 나 너무 이거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이런 시간보다도 다른 방법을 빨리 찾으셔가지고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는 내 자존감도 높아지고 진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른 방법을 하시다가 정 안 되면 가발도 요즘엔 정말 자연스럽고 오히려 더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거든요.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으니까 가발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이 모발에 대해서 행복한 것보다는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고 주눅이 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하는 거는 제가 머리를 해드리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 그 분들의 마음을 진짜 제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뭔가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항상 저에게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뭔가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민간 자격증이지만 이제 심리상담 자격증 보고 공부를 했고요. 또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약하다 보니까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와 공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